제가 그 1990년대 초반생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소위 말하는 여아 감별 낙태가 극에 달했었던 시절에 탄생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세대에서는 남성이 훨씬 인구수가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너는 남자이기 때문에 태어날 가치가 있어. 얘는 여자니까 지울까 말까. 이런 가족들과 자라난 세대예요. 얘가 아주 뼛속 깊이 그 자기가 알든 모르든 부지불식간에 그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회에서 자라나온 거죠. 애초에 탄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부터. 이런 세대인 제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디지털 유목민 세대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었던 2010년대 초반 때 이제 막 한국에서 스마트폰이 보급이 돼서 사람들이 개인 PC를 이제 자기 손에 들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때가 딱 제가 성인이 됐던 시점에서 이거를 가지게 된 거고 제 이후 세대들은 청소년기 그리고 초등학생기 맞아요. 이제는 아예 유년기 옹알이를 하는 그 나이 거기서부터 디바이스를 보면서 접하면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세대적인 차이도 크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인 영향도 정말 많이 받은 그런 되게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 한국의 PC 보급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1990년대 말에부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였던 시절이죠. 저는 그때 학교에서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것을 봅니다. 엄청 컸어요. 막 이따만큼 크고. 그죠, 이렇게 네. 앞뒤로. 그리고 컴퓨터실이라는 곳에 가야 그 유리 너머로 볼 수 있었어요. 한 것도 처음에는 그 마우스 커서를 사용하는 방법, 창을 열고 끄는 방법, 검색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웠고 아이들이니까 타자를 치는 연습을 게임으로 시켜주고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린 시절에 저에게 컴퓨터란 되게 비싸고 학교에 가야만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얼마 없는 수업 시간에나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근데 점점 크면서는 이제 집에 PC가 한 대 생겼어요. 근데 또 제 세대 특징, PC는 집에 딱 한 개만 있고 그게 거실에 있어요. 맞아. 그래서 왜냐면 이상한 거 보면 안 돼. 그쵸. 그런 거 있죠. 그것도 그렇고 거실 오빠 방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나요? 저희 우린 집은 거실에 있었어. 거실에 있었는데 주로 게임을 너무 많이 할까봐 엄마 아빠가 게임할까봐 맞아. 이거를 집어넣어놓고 학습용으로만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막 영어 공부하고 뭐 동생들은 수학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물론 저도 그걸 가지고서 막 열심히 다른 것들도 찾아보고 그랬었죠. 그 과정에서 제가 SNS도 처음으로 만들어봤는데 그게 버디버디였어요. 기억나시나요? 버디버디. 저는 버디버디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 아, 네, 진짜? 저희 싸이월드 세대. 써이월드는 저도. 저에겐 언니들이 하던 거. 저희 동생이 버디버디 그렇구나. 세대인데 쪽지가 오가고. 네. 초등학생 때 버디버디가 엄청 유행을 하면서 같은 반 친구들끼리 서로 아이디도 만들어주고 집에 가서도 쪽지를 주고받고 그게 엄청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절부터 제가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감지했던 것 같아요. 친구 추가를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면은 거기에다가 초등학생 변녀 구함 이런 글들이 쫘라락 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부터. 그 뒤에 다 성인 남성들이나 최소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심지어 또 기억이 나는 게 레즈 구함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전 지금은 그런 사례를 많이 봐서 왔는데 뒤에 남자가 있어요. 근데 미성년자 여학생들에게 그 심리적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 자기도 여자인 척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적인 대화를 하고 성적인 그 빌미를 잡아서 그 성범죄에 악용을 하기 위한 그런 루트들이 그때도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버디 세대 때부터. 이런 인사이트는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이걸 연구하면서 가지게 된 거지만 그 시절에도 이미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몰랐을 뿐. 그렇네요. 네. 그리고 그 뒤로 뭐 P2P 사이트, 웹하드 사이트들이 한창 또 부흥을 하면서 웹하드와 P2P를 통해서 불법 만화, 그리고 불법 영화, 불법 쇼 프로그램 이런 것들 공유가 많이 됐었죠. 그런데 또 이때만 하더라도 그거 하나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PC도 있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경로를 알더라도 꿈도 꿀 수 없었죠. 거실에 있고 그 시간 동안 컴퓨터에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붙어 있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 집에 모여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포르노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저도 저의 경험을 또 떠올려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오. 그때 반 친구들 집에 놀러 갔는데 여자애들 3명 이렇게 딱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되게 이상한 걸 봤대요. 그러면서 동영상을 틀어주는데 남자 둘이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뭔가 느낌이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제목도 뭔가 수상해. 그러니까 당시에 저는 공중파 방송 세대니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주제와 제목이 적혀 있지 않은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무섭고. 그래서 저는 그때 집으로 도망갔는데 대단하시네. 초등학교 10살이니까요. 10살이니까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애들끼리 몰래 모여서 아주 특수한 환경에 있는 친구 집에 몰래 찾아가서 걔네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봐야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기 집에서 방에서 혼자 궁금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디지털 성범죄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PC통신이 사실 보급되던 시절부터 있었고 더 이전으로 내려가자면은 홈비디오가 보급되던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 3S 정책을 하고 있을 때 소위 말하는 에로 비디오가 합법화된 시점에서부터 사람들이 자기 집에 그 이미지 그리고 비디오를 볼 수 있게 된 시점에서부터 점점 만연하고 포텐이 있었고 그 사회 문화적 콘테스트가 쫙 깔려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점점 낮아진 것뿐이에요. 높아진 것뿐이죠. 높아졌다고 했죠? 접근성이 높아졌다. 네, 접근성이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 접근하는 난이도가 낮아진 거고. 난이도가 낮아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성착취와 소위 말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포르노고 저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성범죄 성범죄 증거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예요. 지금은 무슨 고유명사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빨간 마후라 이런 맞아요. 비디오들도 성착취 동영상이에요. 근데 그런 거가 이전 세대에 되게 만연해 있었고 안 본 사람이 없다면 간첩이고 안 들어본 사람이 없고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밈인 줄 알았어요. 어린 시절에도 저희 세대 때죠. 빨간 마음. 95년생. 95년도인가? 그랬고 네. 저 뉴스에서 봤었어요. 그 초등학교 때 애들이 영상을 네. 돌려보고 찍은 거죠. 그랬었어요. 그랬던 그것도 기억이 홈비디오로 나요. 찍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저는 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그런 그때는 진짜 비디오 데크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불법 촬영물 그리고 성범죄물 비디오들이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가 되고 그리고 그것만 팔리지 않았죠. 다른 소위 말하는 유명 연예인 유출 영상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비디오에서 PC가 보급되기 시작한 뒤로는 CD 형태로 그리고 그 뒤로는 웹하드 또는 뭐 P2P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사회에 침투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P2P나 웹하드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을 올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접속을 하니까 광고 수익이 정말 잘 돼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불법 영화 공유들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2006년에였나? 그때 이제 저작권을 계속 침해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 업체들이 이제 다 함께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작권이 없는 영상들을 더 많이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불법 촬영물들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 이런 것들이 갑자기 우리 세대 또는 어린 세대가 갑자기 너무 괴물이어서 발생했느냐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는 한참 전부터 있었고 다만 지금은 너무나 성범죄를 저지르기가 쉬워졌을 뿐이에요. 너무 접근하기 쉽고 너무 포주가 되기 쉬운 사회가 돼버렸다. 이런 게 저의 그 짧게 개괄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너무 서적을 많이 붙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버디버디로 시작해서 맞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뭔가 맥락에 따라서 이제 있었던 맥락이 깔려 있었지만 이제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정말 쉽게 이제는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이버 포주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아주 어린 연령대까지 퍼졌다. 이것이 지금 네,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